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신대학교 신임 총장이 선출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재서 총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총장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좀 가장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가 있으세요? 어떤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최초의 비신학과 출신 총장도 있고요. 예.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도 있고요. 예. 정말 수식어가 많은데 어떤 게 가장 좀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어떻게 그럼 좀 그냥 네, 부르셨으면 네. 예, 그냥 좋으실까요? 이재수 총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예. 사실 총신대학교가 오랜 시간 내용을 겪었는데 그 시간을 지낸 후에 이제 맡게 되신 자리라 더욱 특별한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요, 이제 기쁨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좀 총장직을 맡게 된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예. 이야기를 하실 수 예. 있을까요? 제가 취임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축하도 해주시고 또 뭐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를 해 오셨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장이 되었다는 그런 축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러나 총장은 특별히 총신대학교 총장은 대단히 엄중한 시점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학교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축하를 받는 날은 그날로 아마 끝나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냉혹한 저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이렇게 혼재돼서 아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를 긴장시키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총장을 출마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출마를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총장으로 나올 생각을 결심을 한 거는 네네. 작년 11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처음에는 이 학교의 구성원들, 특별히 몇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몇 학생들이 그렇게 저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총장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제 스스로도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저를 놀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권유를 받았을 때에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또 어깨가 또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총장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희가 듣기로는 총장님께서 후천적 시각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총신대학교 입학을 거절당한 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서울맹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계기에 이 장애인 선교, 이 땅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소명 혹은 결심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1977년도 2월달에 총신대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총신대학뿐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그렇게 수월하게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저는 그 총신대학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갔었는데 막상 가서 접수를 하려고 했을 때에 똑같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어려운 신학공을 하겠느냐고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뭐 총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기억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오히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42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77년 2월이니까. 벌써, 근데 그 42년 전에 제가 지금 총장이 된 총신대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저에게 뭐 작은 뭐 아픔 혹은 상처가 됐던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총신대학교에 들어와서 네.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더욱 저의 꿈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쉽게 학교를 들어왔다면 쉬운 줄 알고 훨씬 더 뭐랄까 좀 소극적으로 네.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받기 전부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공부를 따라하냐 이런 염려를 제가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네. 그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내홍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좀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제는 좀 그 상처들을 싸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내용을 겪으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네. 또 내부 구성원들끼리 다소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원상대로 본래는 참 친밀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분위기로 되돌아가야 되고 아마 제가 총장으로서 이렇게 가장 먼저 뭐 해결이랄까 혹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제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그동안 내용을 겪으면서 뭐 또 학교 내용뿐 아니라 지금 대학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이렇게 대학 환경에 걸맞도록 학교를 새롭게 좀 정비하는 그런 작업도 제가 아주 빠르게 해야 될 일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총신대는 일반 학문도 배우지만 결국에는 신학대학으로서 신학을 바로 세우고 바른 목회자 양성의 어떤 교육 철학을 좀 다시금 정립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총신대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세운 학교입니다. 물론 그 전시는 평양신학교이고 이제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이제 신학대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신대학의 1차적 사명은 기독교 목회자 혹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지도자 내지는 목회자를 양성하더라도 그 양성된 목회자들의 자질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의 사명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이렇게 뭐 숙명적으로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사회적 책임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선포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일차적인 목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소외된 그늘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위 사랑의 실천의 사명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과 사랑 실천의 이 양대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목회자로서 혹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사회에 나가서 잘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다시금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인드, 그런 정체성이 확보되도록 확립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총장님 분주하게 또 앞으로 달려나가실 텐데요. 임기 내에 꼭 추진하고 싶으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예, 저희 학교가 내용을 겪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서 인구가 이렇게 인구의 증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학생들의 충원율 뭐 그런저런 것들이 연루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특별한 마음가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게 내용 중에 아주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학교가 외부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를 향한 이 교단 혹은 기독교인들의 성원 내지는 물질적인 후원이 그동안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해서 대단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본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종신대를 정상화시키고 또 본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총신에 대한 사랑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이제 그것이 총장으로서 제가 가장 네. 중점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뭐 기도 제목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총신은 잊어버리시고요. 물론 총신이 그동안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역사적으로 참 평가받을 그런 갇힌 일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예. 이제 그 불미스러운 모습들은 잊어버리시고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총장을 어쨌든 간에 총신대 구성원들이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일들을 해볼 아주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와 성원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총신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총장님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역시 총신대학교가 더욱더 새로워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